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정우의 잠을 깨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대로 그는 반쯤 감긴 눈으로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그 시계는 여전히 회사 생활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사무실은 없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 대신 그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인들, 분주히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 향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마음은 텅 빈 컵처럼 허전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아내 미나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팀 모임이 있는 날이라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말을 걸까 하다가도 괜히 방해될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같이 나갈래요? 미나가 잠시 멈춰서 물었습니다. 정우는 짧게 아니 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무력감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우는 오래된 신문을 펼쳤습니다. 눈은 활자를 따라가지만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피식 웃으며 그 기사를 덮었습니다. 그에게는 행복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가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미소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잘 지내? 요즘은 뭐 하셔?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잘 있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나 회의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끊긴 통화음이 집안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미나는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 모임 가는데 오늘은 같이 가봐요. 집에만 있지 말고요. 정우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뭐 가보지. 그 말은 체념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가 잠시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의 노인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정우는 문득 자신이 이 길을 걸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낡은 휠체어가 줄지어 서 있었고 환한 미소를 짓는 봉사자들이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문턱을 넘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세상,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시간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두 번째 소명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식당 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들이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냄비에 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분주한 분위기에 조금 위축된 듯 손에 국자를 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 집사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어르신, 이쪽에서 국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 국물이 식판 밖으로 흘렀습니다. 줄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옷에 국물을 조금 맞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요? 옷 다 버렸잖소. 정우는 깜짝 놀라 급히 수건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공기가 잠시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설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가 다가와 웃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은 다 이런 거예요. 그는 정우의 손에서 국자를 대신 받아 부드럽게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그 자존심이 마치 오래된 벽처럼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팔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데 어울리나 모르겠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인의 불평, 사람들의 시선, 김 집사의 웃음까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할 줄이야. 자신이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갈래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미나의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같이 가요. 어제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모자를 쓰고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김 집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도배 봉사 가실 거예요. 정우 어르신, 기술 좋아 보이시네요. 정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도배풀을 섞는 김 집사를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허리를 펴며 낡은 벽지를 바라보던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오늘도 김 집사와 함께 봉사 차량을 몰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봉사가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첫 방문지는 외딴 골목 끝에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독거노인 박노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와 성경책 한 권만이 그의 벗처럼 자리하고 있었죠. 정우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손등에 주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루 세 끼 먹고 햇살 보는 게 어디예요.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 속에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의 불안한 자리, 자식들의 무관심, 세상의 냉정함. 그 모든 것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김 집사와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나누던 중 김 집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 형제, 사실 나 요즘 병원 다녀요. 암이래요.
정우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봉사는 쉬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갚는 게 내 기쁨이야.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거든. 그 한마디가 정우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밥 한 숟가락조차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실은 은혜의 빚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살짝 스쳤습니다. 퇴근 후 정우는 오랜만에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구절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믿음의 빛.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성경을 덮은 뒤에도 그 문장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의 잔잔한 미소, 김 집사의 평온한 눈빛, 그리고 말씀의 구절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질문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복지센터 천장에는 오래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 벽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래에서 풀을 바르며 집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사다리가 삐걱거리더니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비명과 함께 김 집사의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어요. 정우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의 몸은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정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김 집사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부르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예요, 정우예요. 그러나 김 집사의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우는 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차가 떠난 뒤에도 현장에는 어수선한 침묵이 남았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 붙지 못한 벽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정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정우의 눈빛은 깊은 후회에 잠겨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김 집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봉사자들은 낙심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자가 정리 중이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기도와 사랑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마다 꼼꼼하게 적힌 봉사 일정과 짧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 생명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형제에게 사랑의 바통을 잇습니다. 내가 못다한 일 주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집사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남기셨군요. 그의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저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김 집사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죄책감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복지센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정우는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고 방 안에는 조용한 기도가 흘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눈을 감은 정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확신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김 집사가 남긴 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의 인생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에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김 집사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곳이었어요. 현장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벽에는 미완성으로 남은 도배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굳은 풀통이 굴러다니고 한쪽 벽지는 반쯤 찢어진 채 매달려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에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이며 그는 한 줄 한 줄 김 집사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작업이 진행될수록 낡은 벽은 새로워졌고 그와 함께 정우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들었습니다. 새하얀 벽지 위로 빛이 고요히 번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남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군요. 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혼자 도배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정우 씨,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누군가 물었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끝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복지센터에 새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의 손길 모임이었어요. 김 집사의 뜻을 이어받아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정우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동참했고 새로운 바람이 복지센터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한 켠에는 평범한 직장인 사랑의 손길을 잇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미소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미안하다 말하던 그날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미소는 복지센터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정우가 벽에 새 액자를 걸고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김 집사의 사진과 함께 사랑의 빚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정우가 돌아보자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봉사하셨는지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김 집사가 누워 있었어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이제 저도 당신의 빚을 함께 갚고 있습니다.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든 김 집사의 얼굴에도 평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정우는 손을 꼭 쥔 채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네요. 당신이 시작하신 길, 제가 계속 걷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정우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의 구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정우는 새벽 햇살이 비치는 마을 복지센터 앞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낡은 건물 벽면의 금이 간 부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이번 공사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리된 봉사 일정표와 예산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시절의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한 명씩 맞이하며 안전 교육과 역할 분담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벽면 정리와 창문 교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합시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미나는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행정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원금 명세서와 공사 계약서가 빼곡히 쌓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감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정우는 후원처 확보를 위해 인근 상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던 상인들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게도 저분 덕에 새 단장했어요. 한 주민의 말이 퍼지자 도움의 손길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확장 공사 소식은 지역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윤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세대가 어우러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어르신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기사 제목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문이 배포된 날부터 봉사 참여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현장 한켠에 세워둔 작은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으로 미나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봉사 현장 한쪽에는 김 집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 집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야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센터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사랑의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여전히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죠. 정우는 장례식장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김 집사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 글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라가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문장을 김 집사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묘비 앞에 서 있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깊이 새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정우는 복지센터 한켠에 김 집사 사랑의 방을 마련했습니다. 노년층이 모여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소는 아버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인터뷰에서 내 인생의 빚은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문장은 센터 벽면에 새겨져 지역사회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소명이라 부르며 김 집사의 헌신과 정우의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센터 벽에 걸린 사진들과 사랑방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의 삶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바람에 흔들리는 김 집사의 낡은 모자를 보았습니다. 그 모자는 여전히 사람들을 초대하는 듯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죠.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요. 미소와 봉사자들은 그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날 복지센터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김 집사와 정우가 남긴 삶의 메시지를 느끼고 있었죠. 카메라는 벽에 새겨진 성경 구절을 비추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글귀를 천천히 담았습니다. 정우의 미소가 화면 속을 스치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시간이라는 자막이 흐르며 장면은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지센터 강의실 안은 아침 햇살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강단 앞에 서서 후배 봉사자들에게 미소를 띠며 인사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봉사의 마음과 리더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봉사자들은 긴장한 듯 정우 선생님의 말에 집중합니다. 미소 씨도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의실 한켠에는 어르신 봉사자들이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험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어 젊은 봉사자들이 더욱 경청하게 됩니다. 정우 선생님은 잠시 호흡을 고르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빚은 갚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야만 하죠. 손을 맞잡은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다짐과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자신이 봉사하면서 느낀 경험을 하나씩 나누십니다. 혼자서는 부족했지만 함께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손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소 씨도 아버지의 말을 기록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센터 벽을 비춥니다. 벽에는 굵고 진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글귀가 강의실 전체를 은은히 감싸며 봉사자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정우 선생님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 지으십니다. 그 따뜻한 미소는 봉사자들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깥 창가에는 김 집사의 낡은 모자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모자는 마치 여전히 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후배 봉사자들은 정우 선생님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 이 사랑을 계속 나누게 하소서. 정우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김 집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가 남긴 사랑의 바통이 이렇게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죠. 카메라는 다시 센터 전체를 훑으며 봉사자들의 표정과 활동을 담습니다. 웃음과 대화, 그리고 서로를 돕는 손길이 강의실 안가득 퍼져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자, 햇살 속 벽의 글귀, 봉사자들의 손 맞잡음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뜹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시간. 정우 선생님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씬은 마무리됩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의 회한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센터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따스한 공기 속에 사랑의 빚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